변호사님, 형사사건에서 영장심사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을 한 다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나 재판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 사안은 피의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피의자 네. 본인이 구속이 되면 증거 수집이나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때도 이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뭐 뚝딱뚝딱 하면은 합의금도 지급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구속돼 있으면 변호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찾아가서 일정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지 찍은 거를 또 받아서 은행에 가서 다시 서류를 쓰고 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이제 좀 합의를 하는 과정도 어렵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피의자 재산을 처분해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될 때는 뭐 인감이나 이런 거를 또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처분이 어려워서 합의를 하는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저희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죠. 어머니에게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께서 1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구속된 어머니를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뭘 먼저 해야 어머니를 도와드리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위 사연처럼 누군가한테 이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뭐 사기, 횡령,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제일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때 합의서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같이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그 피해자의 서명이나 인장을 이제 위조해서 그 거짓으로 합의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받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제가 실제로 공판하다 보면은 판사님이 직접 피해자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제출이 됐는지 안 예, 됐는지, 이거 진짜로 당신이 작성해 준 그 진짜로 건지. 한 거 맞냐, 합의금은 얼마를 음, 받았냐를 실제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구속이 아무래도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판사가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쵸, 예,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처음 이제 해야 할 일로 예,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조언을 하시는군요. 자, 네. 그러면 어머니가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고 싶다는데 그럼 합의를 하면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까? 그 이 합의를 했다는 사정을 이제 그 풀어줘야 되는 판사들이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네. 그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됐다면 구속적부 심사라고 해서 뭐 이제 배우자나 뭐 직계가족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같이 제출하고 이를 통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기소가 된 경우라면 이제 보석허가 청구라고 해서 예, 아까 네. 적부심사하고 마찬가지로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뭐 이렇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합의서, 처벌불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울 때 이제 그 보증인의 보증서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이 보증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석 허가가 나면서 나중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은 보증보험 증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빨리 내야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 11시까지 기다려서 구치소에서 사람 빼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보석 허가를 할 경우에 이제 법원이 검사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나 보죠. 예, 이렇게 법상으로 묻게 돼 있고 이때 만약에 적의 조치 바랍니다라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거는 보석에 동의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예. 피해 금액이 1억이고요. 예. 지금 1억에 대해서 이미 이제 피해 변제가 만약에 돼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예. 이럴 경우에는 증권으로 그냥 뭐 현금 없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게다가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처벌불원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보증인이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만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예. 예, 하게 되고 이럴 네. 경우를 말씀하는군요. 합의가 안 되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아무래도 피고인을 선처해줄 여지가 생기는데 이게 재산 상태 회복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라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협박을 하거나 해서 거짓된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고 또 말씀드리면 외상 합의의 경우에도 좀 쉽지 않습니다. 네.